2021년 11월 8일이네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날짜 참 빨리 갑니다. 실전 경매 이제 26강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가, 오늘은 이제 가등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막 하니까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순위 가등기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마 4회에 걸쳐가지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아마 보니까 지난 25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분을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가등기의 어떤 활용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 화면 밑에 보시니까 전입 확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등기, 그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가등기의 말소 여부, 이 사례도 제가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이로써 이제 가등기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잠깐 지워버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곰돌이가 나와 있네요. 곰돌이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전용 생생경매죠. 생생경매 이제 이건 뭐 제가 이 교재는 뭐 제가 옛날에 네이버 카페에서 박사 방송을 할 적에도 항상 뭐 이런 페이지를 펼쳐놓습니다. 펼쳐놓기 때문에. 그래서 가등기 인수다. 어쨌거나 우리는요, 요즘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낙찰받기도 어려운데 말이지. 우여곡절 끝에 낙찰받고 나서 떡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엄청 잘못 낙찰받았단 말이지. 그런 경험은요, 평생 내 살아있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건 경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뭐 경험할 수도 있죠. 경험하고 나서 뭐 입찰 보증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훅 해가지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기속되는 거 아닙니다. 채권자도 아무나 생면부지의 어떤 채권자들한테 그냥 뭐 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다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가등기인데 제가 먼저 지분에 대한 가등기거든요. 지분 가등기인데 이걸 칠판으로 옮겨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지분에 대해서 이제 가등기 말씀을 쭉 드리는데, 이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역경매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리죠. 역경매. 역경매 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소위 뭐 핵분열 한다 이거죠. 핵분열. 쪼개기죠. 지분 쪼개기죠. 지분을 쪼개는 거예요. 핵분열 하니까 이게 지분 쪼개기 하고 나서 첫 번째 핵분열 하고 나서 두 번째 뭐다 이게 지분 쪼갠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뭐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게 소위 역경매인데, 지금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방송할 적에도 취지는 똑같았어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할 적에도 역경매 하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경매를 활용하십시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역경매에 대해서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누구한테 안 당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지금 조금 이따가 사례 2건을 보여드릴게요. 2건 전부 다 보니까 참 이상하게 전부 다 마이너스 인생이야. 우리는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씀만 드렸습니까? 우리 경매인들은요, 내가 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 그러면요, 선배 경매인들 아니십니까? 지분을 낙찰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매 정보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그 데이터를 만들어셔야 돼요. 그죠?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이 양반 지분 투자하는데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나중에 정보를 경매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야, 이거 5천만 원 투자했는데 3천만 원밖에 회수 못했네. 그럼 마이너스 2천만 원이네. 그것도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수익을, 어쨌든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보통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걸리거든요. 2년 전에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2년 후에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3천만 원 들어와버렸네. 돌아버리는 거지, 그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막 지분에 대해서 막 들어오는 게 막 무차별하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역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가뜩이나 요즘 보니까 뭐 경쟁률, 요즘 아까도 뉴스 보니까 말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주춤주춤 하는데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딱 그 두 가지를 이제 그 기사에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보니까, 떠는 동네니까 토지를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잖아요. 그죠? 저쪽에, 산골에, 그 지역에 뭐 토지를 허가구역을 묶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떠는 동네다. 근데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요,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그 낙찰받으면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뭐 봐가지고, 자금 계획서 있잖아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 자금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주식을 팔고, 뭐 하고, 어쩌고. 근데 경매는 자금 계획서 있다, 없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경매 시장이 고공행진하지 않느냐. 가뜩이나 이렇게 막 높게 올라간다, 이지. 높은 금액을 낙찰되는데, 그럼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돈 벌긴 돈 벌어봐가지고 맨날 또 돈 까먹고 앉아있는데. 또 나아가서 역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분을 낙찰받았을 적에 상대방한테 내가 뒤통수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역경매 이거 상대방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전에 과거입니다. 과거에 10년도 안 됐어요. 제가 지분 경매 관련해서 역경매 당한 사례를 몇 건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5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말이죠.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이게, 그 가등기 뭐 해가 역경매 나서 말이지. 가등기는 허위 통장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송해가지고 그냥 상대방 그냥 콩밤비면 되는데, 말 함부로 쉽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당장 내가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어쨌든 봐가지고 빨리빨리 이게 회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뭐 상대방에서 말이지, 가등기하고 역경매 딱 쳐나가 말이지, 빼다 박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전에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빼다 박다 못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 나중에 할 일 없이 말이지 시간만 세월만 흘러가는 거야. 몇 년이 있다 보니까 해가지고 그냥 뭐 다시 되팔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는 뭐냐면 말이야. 이게 역경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우리 그런 거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물건 껍데기만 보면 뭐 할 겁니까? 현장 나가 이 역세권에서 말이지 도보로 3번이고 초등학교가 있고 재래시장이 있고 그거 있으면 뭐 할 건데 봐가지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물건 자체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는 뭡니까? 그 건물 껍데기만 보면 하자가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리적인 하자가 아니고 권리상의 하자입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하자 같은 경우는 뭐다? 하자 치유가 되잖아요. 벽에 타이르가 떨어졌네? 그럼 어떡합니까? 근대상 가가지고 타이르 사가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데 그건 몰라. 그건 모르고 그냥 막 껍데기만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지분경매 같은 경우도 지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올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역경매 얘기에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단지 뭐다 내가 경매 정보지를 딱 봤을 때 이건 내가 역경매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반드시 100% 역경매에 상대방이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 들어와요. 제가 목격을 했으니까 간혹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한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매 정보지를 탁 본다 보니까 요거 봐라 여차하면 내가 상대방에서 내 뒤통수를 확 때리겠네. 야 그럼 나는 얼마나 아플까? 그럼 잠깐 비켜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시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역경매, 요거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실 이 칠판을 펼쳐놨습니다. 펼쳐놓고, 그 다음 또, 보다 더 지분경매도요, 이게 뭐, 한두 시간 강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분경매 말씀 못 드린 내용 아니십니까? 이야기할 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옛날에 네이버 제 카페에서 지분 특강 방송할 때에 보통, 4-5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번 강의할 때 1시간에 먼저, 20한 3, 4일 정도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코스로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뭐, 보충 강의도 진행되는 그런, 판공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실전 경매 강좌해가지고요, 이제 초반부지 않습니까? 초반부에서 지분 경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분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아이고, 이 편 안 들을 거야. 나 지분 배팅할 거야. 하세요. 괜찮습니다. 해가 마이너스 나면 돼요. 간단해요. 예, 이건 악담이 아닙니다.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투자하자, 이거지. 현실을 똑바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안 그러신 분들은 조금, 워워 하시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일기입니다, 일기. 그죠? 제가 뭐, 나름대로 그 기술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실전겸 일기예요, 일기. 일기 끝날 때까지 강연 들어보시니까 월수금 해가지고, 그거 못 듣습니까? 그거 못 들으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봐가지고,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요것도 치우고, 제가 이제 경매 정보지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 까먹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이지요. 2016 타경의 4455호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군산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분이잖아요. 토지, 건물 지분입니다. 지분인데 여기 3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3분의 1 지분이. 자, 3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 김모 씨라는 분이, 이게 단독으로 낙찰 받으셨네요. 그죠? 단독으로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3,225만원에 낙찰 받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 지분 낙찰 받은 이분이 이 부동산 전부를 경매로 집어넣었어요. 공인물권화 소송에서 전부를 경매에 집어넣었다 이거죠. 밑에 위에 보시게 되면 후행 사건 2018 타경에 104,205호 해가지고 사건번호 표시되어 있죠. 요거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에 있어서 이게 누가 낙찰 받은 진모 씨라는 분이 낙찰 받으셨는데 약 한 7천여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이 경매 비용은 신경 안 쓰고요. 7천만 원이 순수하게 배당 금액이 됐을 때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보자.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7천만 원. 나누기 3하면요. 2,333만 원이 배당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3,225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지? 낙찰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 신청까지 했다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등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또 때는 봐서 가처분등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가등기 했다, 가처분등기 했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했다, 공인물권화 소송 제기했다, 경매 지분했다, 그럼 최소한도 지분 낙찰 받고 나서 상대방이 말 안 들었을 적에는요, 5군데 비용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3,225만 원인데, 나 홀로 했다 치자 이거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해서 전체 한 3,500만 원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3,500만 원 들어갔다 치자 이거지. 그런데 3,500만 원, 배팅 해가지고, 어이구, 나중에 보니까 내 주머니에 2,333만 원이 배당이 돼버리네.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만약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 경험을 하신다면 뺑 도시겠습니까? 안 도시겠습니까? 보라삐입니다, 이게. 물론 이 경우는 뭐 금액이 뭐 한 돈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조금 더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하는 사람이 돈 1,000만 원 이거 손해봤다가 뺑 돌 정도라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런데 돈 까먹을 때 가서 까먹어야지. 뭣도 모르고 막 들어가서 막 까먹으면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아까 제가 3분의 1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가 지금, 1층인데 100제곱미터 중에서 33, 3분의 1 정도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니 특별한 건 없어요. 봐가지고. 없는데, 제가 아까 칠판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거 혹시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물을 보신 분들 중에서 컨설팅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좀 머리가 좀 돌아가신 분이라면요. 바짝, 요거 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줄 거예요. 왜냐면, 역경매 대상 물건이다 그러면요. 경매 나온 지분이 아닌 타지분권자, 이 사람한테 딱 들러붙어가지고, 소위 지분 쪼개기 합시다. 그러고 나서 가등기 칩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낙찰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허위 통장 의사 표시에 의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나중 일이야. 지금 당장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봐가지고 지분을 파니, 같이 파니 말이지 아니면, 공물 분할 소송 제기하느냐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우짜우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를 못한단 말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머리가 좀 바짝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경매 정보지를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요. 매일매일, 저도 매일매일 이제 경매 결과를 봅니다. 경매 결과를 또 보다 보면요. 지분 경매 낙찰된 경우가 있어요. 딱 보면, 이거 역경매 대상인데? 저도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서울 쪽에서 활동을 하니까, 서울, 아니면 수도권 쪽에 아파트 이것만 보면, 딴 건 빌라 잘 안 봐요. 빌라 이런 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역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역경매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그런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 부동산 값어치를 보고 나서, 부동산 가치가 있을 적에, 역경매, 만약에 그런 가능성 여지가 있는 것이지, 보니까 지분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전체적 가격 해봤자 1억 미만인데, 그런 거는요, 역경매 하락고 옆에서, 부추겨서 안 한다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정보지를 딱 보니까, 이거 봐라. 아파트인데 이거 분명히 지분인데 경매가 나왔는데 역경매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4억, 5억,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물건 볼 때마다, 만약에 이 물건에 타지분권자가 저랑 같이 잘 아는 사이라면은 제가 당장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여보 있잖아. 지분 쪼개봐봐. 그 다음에 가등기 해봐봐. 이렇게 코치를 한번 해준다는 거지. 이래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니까요, 봐가지고. 그 나중에, 인적사항을 다 가리고 등기부등본 제가 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낙찰자는 정말로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체 3분의 1이 보시면 이제 한 4,200만 원 정도 되니까 전체를 따지면 한 1억 한 3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1억 한 3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엄밀히 따진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경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더라 이거지요. 여기 보시니까 윤모 씨 지분에 대해서만이 저당권하고 그 가압류가 설정되고, 그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나머지 3분의 2 지분권자 아니십니까? 제가 다른 영상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분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건처럼 3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나왔다. 여기에만 딱 필이 꽂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분 3분의 2 지분권자들을 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이 지분에 말이지,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일단 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여기 채널 밑에다 막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저당권이나 가압류를 설정하면 왜 좋은가요? 그거요. 텍스트로 몇 글자 써가지고 답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봐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떠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 봐가지고 타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일단 있으면은 지분 낙찰자 입장에서는 괜찮다 이거지. 왜냐면 이때는 이 사람들은 이런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으로 인해서 소위 농간, 장난을 부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아가지고 상대방하고 어떤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말이죠. 3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당권과 가압류가 떡하니 3분의 2 지분 타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저당권과 가압류는 말소 안 되고 설정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놔둬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저당권 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압류 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의 1 지분 낙찰 받은 사람들 입장에 와가지고요. 역경매 하니까 막 다른데 가등기가 막 지분 쪼개기 여기에 신경 쓰는데 그게 신경 쓸 게 아니라니까요. 뭐에 신경 써야 되는데 가처분에 대해 신경 써, 가처분. 어떤 가처분이냐 그러니까 이 3분의 2 지분권자 야합니다. 당신들 말이지 이거 내가 말이지 당신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할 거야.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할 테니까 그때까지 가처분은 뭐다 이거 보전 행위잖아요. 꼼짝 말고 있어. 꼼짝 말고 있으라 말이야. 꼼짝 말고. 이런 식으로 가처분을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급선무. 이게 먼저 급한데 어찌게 사람들은 막 가처분은 안 하고 가등기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지분 만약에 3분의 1 지분에 낙찰받았다면 3분의 1 지분 전부에 대해서 뭡니까 가등기하고 막 생쇼를 하고 앉아있다 이거지. 그게는 제가 볼 때는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제 낙찰이 되었어요. 낙찰되고 나서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635의 6호네요. 635의 6호 해가지고, 다시 이 사건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경매 나온 사건인데요. 2018 타경입니다. 2018 타경이고요. 그 다음에 104,205호.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화면이 조금 늦겠답니다. 네, 좋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635-6 해가지고 걸린주택인데요. 토지건물 이번에 일괄 매각이죠.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위에 보시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김모 씨라는 분이 우리 조금 전에 경매 청부지 보셨습니다만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지분 낙찰자입니다. 지분 낙찰자고 왜 빵원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쪼개자 이거지. 쪼개가지고 낙찰되면은 낙찰 금액에서 배당, 경매 비용 빼고 나서, 우리가 지분별로 배당을 해가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의사 표시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시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제, 화면을 좀 키워드릴까요? 네, 이 정도, 됐네요. 그리고, 처음에, 1차 기일 날 해가지고 누가 1억 3천만 원에, 이게 여기서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어떤 경매가 신청되었다면 이게 형식적 경매인데요. 요즘은 이제 형식적 경매 큰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누구랑 실질적 경매하고. 한때는 실질적 경매하고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뭐 구분에 막 실익이 있었어요.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 부동산상 및 부동산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 쓴 금액, 뭐 입찰한 금액 말고요. 모든 권리는 낙찰자 인수한다. 인수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 결정이 아마 한 10여 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부터 해가지고요. 형식적 경매, 일단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 또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이는 경우, 이게 전부 형식적 경매거든요. 이런 형식적 경매의 경우일지라도 일단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자, 그럼 우리가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더라, 그러면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멸주의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근데 다만 단서사항이 뭐냐면은, 인수주의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랬을 경우는 매각 조건을 변경해서 결정 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어디에? 그러니까 이게 매각 물건 명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물 전부를 경매 신청했어요. 또는 이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이게 일단 형식적 경매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소멸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소멸인지 인수인지 뭐가 어떤 권리가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지? 매각 물건에서 탁 찾아보시는 말이에요. 이건 간단히 끝나버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건 보니까 이모 씨라는 분이 1차 매각 기일 날 1억 3천만 원에 탁 쓰셨다가 아주 그냥 막 시원하게 대금 납부 안 하셨네요. 그죠? 대금 납부 안 하셔가지고 아마도 지금 여기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 보증금란이 여기 10% 이게 나와 있거든요. 10%. 근데 원래 재매각 같은 게 재매각입니다. 재매각 같은 경우는 이제 20% 30%인데 아마 전라북도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매각 되는 경우도 불구하고 입찰 보증금 10%를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금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쭉 내려오다가 이 진모 씨라는 분이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7천여만 원이니까 7천만 원하고 7천만 원에다가 13만 9천 원 더 붙였네, 그죠? 그래서 이제 순수 배당 금액을 아까 계산 안 했습니까? 7천만 원이라 할지라도 여기 그 김모 씨 이분 지분이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2,333만 원. 자기는 얼마 3,225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아마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반타작했잖아. 반타작. 그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잠깐 보십시오. 보니까 어떤 권리를 설정을 하더라도 그 권리가 확실하게 효력이 있는 그런 권리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권리가 어떤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건 완전히 허당이잖아요. 그럼 허당이면 뭡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손해보잖아요. 그죠? 경매, 설정 비용에 손해보고, 또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니까 완전히 나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그런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가, 일단 이제 화면을 네, 있네요. 김모 씨 분이 3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렇게 낙찰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1월 달에 등기하고 6월 달에, 조모 씨가 이 가등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가등기입니다. 요 인수로 되어 있어요. 이 인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도 매각 물건 명세상에 인수 아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김모 씨라는 분이 이렇듯이 해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건 뭡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거쳤다. 이게 우리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과정에 이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지분을 사고 팔고 같이 팔고 소송하고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내 주문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된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소송 하고 절차상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플러스가 되느냐. 그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지분을 낙찰받습니다. 낙찰받다 보면 때로는 봐가지고 내가 예측하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물건이란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느냐 봐가지고요. 그때는 이게 2차 기일날 해가지고 이게 1차, 2차, 이 3차인데 또 2차란네, 3차인데, 그죠? 이때까지 이 물건에 대해서 그대로 한마디로 내깔려 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 투자금이 예를 들어 4천만 원이다. 그럼 곱하기, 전체적으로 최소한도 이 물건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까지 낙찰돼, 1억 2천만 원이 배당금이 돼야지만 자기한테 4천만 원이 돌아오잖아요. 3분의 1 지분이라면은.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완전히 원가에 내가 배당받는다 그러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최소한 1억 2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미 이 물건 보니까 1차 감정가 1억 2,6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 그렇게 봅니다. 봐가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 했습니까? 지분경매 돈 됩니다. 근데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돈이 돈 버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같은 지분인데 지분 물건 하나 저쪽에 지방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강남 사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뿐만 아니고 서울시전에 또는 더 가지고 수도권에 무슨 뭐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당 대장동의 아파트가 지분이 나왔다. 그거 참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데는 조금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단점이라. 근데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반대로 저쪽 지방 같은 경우는 자금 별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돈 맛을 못 봐. 그러면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다면은 하나 방법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잘 사귀어가지고 지분이 경매 나왔다 해서 공동입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공동입찰을 허가가 아니고 이제 공동입찰 신고죠. 공동입찰 신고하면서 각자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근데 5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N분지에 딱딱딱 표시하면 됩니다. 표시해가지고 아니면 또 2분의 1 지분인데 나 그중에서 나 더 많이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럼 또 그 지분을 정확하게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입찰을 해서 전체적인 한 흐름을 간파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한 7, 8년 전에 제가 다음 카페에서 회원분들과 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적에 수원지방법원 관내 아파트인데 지분도 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7분의 2지분인가 경매 나왔어요. 이게 투자금액이 작아요. 근데 그 물건에 그때 스타디 참여하셨던 분들 해가지고 5분인가 6분 공동으로 입찰 들어갔다니까요.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 다 표시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통상적으로 이 카페 경매 동호회, 부동산 동호회에서 사고가 터지는 게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요. 공동투자 펀드잖아요, 펀드, 그죠? 이거 붙어라. 내 엄지손가락을 잡아라. 내 뒤에 줄 서라. 그러면 돈 번다. 그 대신 돈 내놔라, 이거죠. 명의는 보면은 그 사람들은 투자한 사람들 명의가 없어요. 없고 뭐다, 이게. 소위 깃발든 사람들만 이게 자기네들이 명의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삐거덕 하다 보면은 결국은
공동투자 펀드 하다 보니까 민사, 형사, 완전히 싸움, 치고받고 싸움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좋다고 해도, 덩치가 크네? 그럼 어떡하지? 우리 N번지에서 공동 입찰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상대적 위험, 일도 좀 분산돼 버리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금 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좀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런 물건에 대해서 내가 한번 건드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해봐야 된다니까요. 백날 그 강의 들어봐도 필요 없어요. 와가지고.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그때 자신 있으면 또 내 종잣돈 있으면 내가 혼자 그때 배팅하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는데,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은 제가 볼 적에는,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이게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듯이 가등기를 했어요. 요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건 등기부 등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소지가 어디냐 보니까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635-6호입니다. 635-6호. 요 등기부 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등기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경암동 635-6호입니다. 경암동 635-6호. 경암동 635-6호. 이게 건물 등기부 등본인데요. 이걸 제가 발급받은 지 며칠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경암동 635-6이잖아요.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인데, 건물이죠, 그죠? 건물. 그래서, 이 건에서, 가등기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내려가 보죠. 내려갑니다. 이 건입니다. 이분이, 윤모 씨 지분에 대해서 3분의 1 지분이잖아요. 김모 씨라는 분이 낙찰 받으셨어요. 아까 3,225원인가요? 낙찰 받고. 그 상태에서 또 그 뒤에 보니까, 누가 또 돌아가셨네. 돌아가서 상속인데, 상속 등기를 누가 했네요? 이건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지분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신 데였을 적에는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상속은 이게 2011년 2월 14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7년 6월 14일 날 상속 등기했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일단 등기부 등본상에는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상대방 타지분권자들은 미동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그 어떡한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단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분 낙찰받은 사람이 참 팔자에도 없는 말이지. 다른 사람 상속 등기에 대해 대의에 의한 상속 등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그 케이스도 제가 나중에 2편에서 실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는 없는 사실은 제가 또 경험 안 해본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해요. 책 보고 충분히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강의는 죽은 강의입니다. 그죠? 지가 해보지도 않고 뭐라고 떠벌린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분이 보면은 공유자 저는 지분 전부 이전됐죠. 그죠? 이분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11번 가등기입니다. 11번 가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됐는데 2021년 8월 9일 날 말소됐거든요. 근데 이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넘기는 것이 2021년 4월 달이니까 4월 26일 날 하고 아마 이분은 이 가등기에 대해 가지고 가등기 가처분을 했어요. 해가지고 일단 이때 해제가 됐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가등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5강인가요? 거기서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도 있다. 그럼 보십시오.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더라 하면 어떻게? 재판 결과 보니까 판사님이 또 보니 야 가등기 가짜야. 말소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가등기는 허당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서 제가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정리를 좀 한 그 이후에 2부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